네, 안녕하세요. 약드라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이제 날이 이제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발이 간질간질, 근질근질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이제 무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름만 되면 이 무좀과 힘든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무좀은 재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환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무좀 환자분들 중에 한 50% 이상은 아마 만성 무좀 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시중에 이제 무좀 연고들, 크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면 대부분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좀약만 바르는 것보다는 각질 제거제를 같이 사용하시는 걸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좀은 뭐 40대, 50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환자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은 각질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10대, 20대의 그 뽀송뽀송한 피부가 아니죠. 아무래도 오래 일을 하고 또 지면과 오래 닿는 부위에 각질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무좀이 또 잘 낫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반복되는데요. 각질을 같이 제거해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각질에 무좀균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각질 자체를 없애는 것이 무좀균을 없애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각질이 이제 피부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은 이 무좀약 성분이 이 피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무좀균이 겉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 안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침투가 돼야 효과가 잘 나고 또 치료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침투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각질을 제거해야지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각질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무좀 외용제 중에서는 일부 이런 각질을 녹이는, 없애는 그런 성분도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각질을 용해해 주는 이런 성분들이 어느 정도 농도로 들어 있어야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무좀 그 성분과 같이 배합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에는 그 농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좀 약과 이런 이제 각질 용해제 성분의 약을, 이제 전문약을, 각질 전문약을 같이 섞어서 바르시기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각질 전용 제품에는 대표적인 이제 살리실산의 경우도 한 1g당 한 50mg 정도로 굉장히 고함량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질을 녹이는 그런 효과가 뛰어나고요. 우레아 같은 경우도 뭐 보습이나 뒤꿈치 갈라지고 이런 데 많이 쓰시는데, 이 또한 각질 용해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문제는 10% 이상 고농도로 들어있을 때 각질을 용해해 주는 것이지, 10% 미만의 저농도로 되어 있는 제품을 썼을 때에는 실제로 각질을 용해해 주지 못하고 보습 효과 정도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각질을 용해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실산이나 이제 우레아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이런 이제 각질 전문 전용 제품을 같이 쓰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일전에 이 장내 환경이 무좀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 환경만 잘 가꾸어도 각질도 줄어들고요, 무좀균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내 몸의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 상태 또한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같은 제품만 오래 드셨는데 무좀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간혹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으면 무조건 무좀이 치료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만성화되는 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장 환경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시는 것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발 피부에도 미생물들이 당연히 살고 있는데요. 이 세균과 곰팡이균은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즉 피부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 즉 이제 세균의 어떤 생태계겠죠. 장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이런 미생물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이 생태계가 깨지면 이 곰팡이균이 경쟁할 세균이 없으니까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피부에도 이 세균과 같은 미생물 생태계가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균도 많이 증식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무좀에 걸리면 발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잘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씻고 잘 말리고 건조를 잘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때 세균을 무조건 다 죽이는 항균 제품, 항균 비누라든지 이런 제품을 너무 자주 사용을 해서 이 피부에 이런 미생물 생태계를 깨트리면은 오히려 무좀균이 더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항균 제품, 세균을 다 죽이는 그런 제품은 별로 권해드리진 않고요. 보통 한 약산성 비누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런 비누들이 피부에 있는 이 미생물 생태계, 세균의 생태계를 그래도 잘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곰팡이균의 증식을 상대적으로 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있죠. 근데 무좀에 쓰는 이제 외용제를 사용하실 때 각질 제거제를 좀 같이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릴 수 있다. 각질 제거제는 무좀약에도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별도로 각질 전용 제품을 사서 쓰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 왜냐하면 농도가 높아야지 고농도로 된 제품을 써야지만 실제로 각질을 녹이는 그런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하셔서 무좀 치료제와 같이 병행하시는, 섞어서 쓰시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드리고요. 또한 이제 만성 무좀의 경우 관리가 중요한데 장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 섭취도 이런 만성 무좀을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좀 줄 수 있겠고요. 또 발에 살고 있는 피부 미생물 생태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세균을 다 죽이는 항균 제품보다는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시면은 그래도 관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해드립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 여름에는 잘 치료하시고 또 잘 관리하셔서 이 지긋지긋한 무좀으로부터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